손가락 하나로 뭐든 검색하는 시대잖아요. 궁금한 게 딱 생기면 1초도 안 돼서 바로 검색창부터 열게 되죠. 정말 편리한 세상인데 근데 김경집 작가님은 육아의 사고 혁명에서 이런 편리함 뒤에 숨겨진 점을 딱 짚어내시더라고요. 필요한 건 검색하면 다 나온다. 근데 검색이 능사는 아니다. 검색으로 얻는 건 그냥 자투리 지식일 뿐이다. 이 말이 참 와닿았어요. 이런 단편적인 정보 조각들, 그러니까 자투리 지식만으로는 어떤 문제의 본질이나 전체 흐름, 그 맥을 알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당신이 주신 자료, 특히 김경집 작가님 통찰이 담긴 글들을 보면서요. 이 자투리 지식의 한계가 뭔지, 또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호흡이 긴 지식은 뭘지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그 지점. 정보는 넘쳐나는데 그게 바로 지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 이게 현대사회의 큰 고민거리죠. 자료에 나온 비유들이 참 재밌어요. 뭐랄까, 퍼즐 조각은 잔뜩 있는데 정작 전체 그림은 못 보는 상황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해변에서 예쁜 조개 껍질 몇 개 주웠다고 해서 이 넓은 바다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이번 시간엔 그래서 단순 정보 수집, 이걸 넘어서서 어떻게 지식의 뿌리를 좀 단단하게 내릴지, 그리고 자료에서 말하는 지식과 사유의 근력, 이걸 키워서 당신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 진짜 지혜에 이르는 법, 그 방법을 좀 찾아보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어쩌면 당신의 생각 습관에 작은 변화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식과 사유의 근력이라. 이 표현부터 벌써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네요. 그럼 먼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쓰는 검색, 이걸로 얻는 자투리 지식의 함정부터 좀 더 파볼까요? 검색하면 바로 답이 막 쏟아지잖아요. 편리하긴 한데 그 뒤에 숨은 문제점들, 단순히 맥락을 놓친다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방식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 같은 거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깊이가 없다는 거겠죠. 검색해서 얻는 정보들은 대부분 어떤 딱 정해진 질문에 대한 단편적인 답, 그냥 사실 나열,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 배경엔 또 어떤 복잡한 것들이 얽혀 있는지, 다른 시각은 없는지, 이런 깊이 있는 탐구를 하기보다는 뭐랄까 겉핥기식 정보 전달에 그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좀 단순하게 평면적으로만 보게 될 위험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 검색했을 때 그냥 눈에 많이 띄는 정보 몇 개만 보고 이게 다구나 하고 생각해버리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자투리 지식에만 의존하다 보면 비판적 사고 능력 자체가 좀 약해질 수 있어요. 정보 출처나 신뢰도를 막 따져보기보다는 그냥 보이는 결과를 쉽게 믿어버리는 경향이 강해지는 거예요. 마치 패스트푸드처럼 정보를 그냥 빨리 소비하는 데 익숙해져서 시간 들여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리고 의미를 찾는 과정 자체를 좀 귀찮아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죠. 자료에서는 이거 생각의 근육이 약해지는 걸로 비유하더라고요. 생각의 근육이 약해진다. 그 비유 정말 와닿네요. 편리함에 길들여져서 깊이 생각하는 힘을 잃을 수 있다. 이런 경고군요. 그럼 반대로 호흡이 긴 지식은 정확히 뭘 의미하고 왜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할까요? 자료에선 시간이랑 숙고를 강조하던데 이 두 가지가 지식을 깊게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호흡이 긴 지식은 말 그대로 오랜 시간 공들여서 쌓아 올린 좀 깊고 넓은 이해를 말하는 거죠. 자투리 지식이 그냥 순간적인 필요에 따라 얻는 단벌성 정보라면 호흡이 긴 지식은 꾸준한 학습, 경험, 그리고 깊은 사색, 이걸 통해서 내 안에 쌓인 지혜에 가까워요. 자료에 나온 고목나무 나이테 비유가 딱인데요. 단단하고 촘촘한 나이테는 오랜 세월 비바람 견뎌낸 시간의 흔적이잖아요. 나무의 깊이를 보여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식이나 지혜도 단순히 정보를 막 입력하는 시간을 넘어서서 그걸 계속 곱씹고 소화하고 내 경험이랑 연결시키는 숙고의 시간이 꼭 필요해요. 이 숙고 과정에서 우리는 정보 조각들을 쭉 연결해서 맥락을 보고 여러 관점도 비교해보고 문제의 본질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내 안에 쌓인 지식은 쉽게 사라지지도 않고 우리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의 일부가 돼요. 그래서 새로운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거죠. 즉, 속도보다는 깊이,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평생에 걸쳐서 우리를 지탱해줄 그런 단단한 지적 자산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고목나무 나이테처럼 시간과 숙고를 통해 깊어진 지식. 정말 멋진 비유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지식과 사유의 근력, 이걸 키우는 게 이런 호흡이 긴 지식을 쌓는 데 핵심인 것 같아요. 근육 단련하듯이 생각하는 힘도 훈련해야 한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진 않을 것 같거든요. 처음엔 좀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 방법들을 얘기하나요? 그리고 왜 이런 방법들이 효과적이라고 보는 걸까요? 네, 맞아요. 근력 운동도 처음엔 막 힘들고 어색하잖아요. 생각하는 힘 기르는 것도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좀 편하고 익숙한 거에서 벗어나야 하니까요. 자료에서 나오는 방법들은 크게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어려운 텍스트랑 씨름하기. 쉽게 술술 읽히는 책보다는 좀 어렵더라도 깊이 있는 내용을 담은 책이나 글을 일부러 골라서 읽는 거죠. 이런 글들은 우리한테 계속 질문을 던지고 원래 생각을 좀 흔들고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당장 이해가 안 돼도 포기 안 하고 계속 매달리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한 훈련이 되는 거고요. 둘째는 깊이 있는 대화. 그냥 뭐 안부 묻고 정보 교환하는 걸 넘어서서 특정 주제에 대해 서로 생각을 진지하게 나누고 때로는 좀 부딪히기도 하는 그런 대화요. 이게 우리 관점을 넓히고 생각의 깊이를 더해주는 거죠. 다른 사람 논리를 따라가 보고 내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반론에 답하고 이러면서 사유 근육이 단련되는 겁니다. 셋째는 혼자만의 사색 시간 확보하기. 바깥의 자극에서 좀 벗어나서 조용히 내 안을 들여다보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리하고 삶의 의미나 방향 이런 거 고민하는 시간.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런 시간 속에서 흩어져 있던 생각 조각들이 연결되고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이 방법들의 공통점은 능동성이랑 시간 투자예요. 가만히 앉아서 지식이 쌓이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질문하면서 시간을 들여 탐구하는 자세. 이게 사유 근육을 키우는 핵심이죠. 처음엔 분명 어렵겠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생각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지고 사고력이 좋아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책 읽기, 깊은 대화, 혼자 사색하기. 듣기만 해도 뭔가 시간과 에너지가 꽤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런데 요즘 사회는 계속 우리한테 빠른 답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당장 눈앞의 문제 해결하고 효율성 높여야 한다. 이런 압박 속에서 이렇게 시간 들여서 깊이 생각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혹시 자료에서는 이런 빠른 답에 대한 사회적 압박과 깊은 사색 사이의 어떤 긴장 관계 이런 것도 다루나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세요. 실제로 현대 사회의 그 속도 지향적인 문화, 이게 깊은 사색을 방해하는 제일 큰 요인 중 하나죠. 회의에서도 막 즉각적인 아이디어 내야 하고 문제 생기면 빠른 해결책 내놔야 유능하다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런 환경에서는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기보다는 좀 성급하게 결론 내리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하지만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경고합니다. 인생의 진짜 중요한 문제들, 예를 들어 진로 선택, 인간관계, 가치관 정립 같은 문제들은요. 절대 빠른 답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성급하게 내린 결정은 나중에 더 큰 혼란이나 후회를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자료는 때로는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충분히 고민하고 탐색할 시간을 갖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완벽한 답을 빨리 찾는 것보다 계속 질문 던지고 탐구하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문제의 본질에 더 가까이 가게 한다는 거죠. 사회적 압박 속에서도 의식적으로 잠깐 멈춰서 생각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문제의 복잡성을 인정하면서 충분히 숙고하려는 노력.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한 시간 낭비가 아니라 더 나은 결정과 깊이 있는 삶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르겠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탐구 과정 자체의 중요성. 정말 곱씹어볼 만한 이야기네요. 이런 맥락에서 자료에 나온 교사분의 경험담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요즘 학생들이 궁금한 거 생기면 스스로 고민하기보다는 무조건 검색부터 한다, 이런 지적이었는데요. 물론 정보 검색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그냥 건너뛰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 부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왜 먼저 스스로 생각하는 게 중요할까요? 네, 그 교사분의 관찰은 아까 이야기한 사유의 근력과도 딱 연결되는 부분이죠. 자료에서는 이걸 빈 그릇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담을 수 있듯이 지식이나 정보도 그걸 받아들일 준비된 마음에 담겨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준비된 마음이란 게 바로 스스로 질문하고 고민해 본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 먼저 나는 어떻게 생각하지? 왜 그럴까? 다른 번 없을까? 하고 스스로 파고드는 시간을 가져보면 그 문제에 대한 나만의 관점이나 궁금증 같은 게 생기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검색으로 정보를 얻으면 그냥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랑 비교도 해보고 부족한 부분 채우고 때로는 정보가 틀린 걸 발견하기도 하는 그런 능동적인 학습이 가능해져요. 즉,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질문이 명확해지고 문제 핵심에 대한 감각이 생기니까 검색으로 얻은 정보의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고 소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런 과정 없이 바로 검색부터 하면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거나 그냥 겉핥기식 이해에 머물기 쉽다는 거고요. 따라서 검색은 생각의 대체제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한 다음에 활용하는 보조도구가 되어야 한다. 이게 자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궁금한 거 생겼을 때 바로 검색창 여는 대신에 잠깐 멈춰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습관 가지고 계신가요? 아, 뜨끔하네요. 저도 모르게 그냥 바로 검색부터 할 때가 많은 것 같은데요. 스스로 생각하는 빈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의 중요성, 이거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막 넘쳐나는 시대에는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 그 정보들을 제대로 다루는 능력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료에서는 선별이랑 재구성 이 두 가지 능력을 강조하던데요. 이 능력들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고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네, 정보량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면서 이 두 능력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죠. 먼저 선별 능력, 그러니까 분별력은 말 그대로 수많은 정보 속에서 가치 있는 걸 골라내는 능력이에요. 마치 금광에서 사금 캐듯이 옥석을 가려내는 안목이죠. 어떤 정보가 믿을 만한 출처인지, 주장이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혹시 편향되거나 왜곡된 건 없는지 이런 걸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또 지금 나한테 정말 필요한 정보인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지식인지 판단하는 능력도 포함되고요. 이 분별력은 단순히 정보를 많이 본다고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꾸준한 독서와 토론,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길러지는 비판적 사고력에 바탕을 둡니다. 다음으로 재구성 능력은 선별한 지식들을 그냥 쌓아주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하고 융합해서 새로운 의미나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능력이에요.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분야의 지식들을 연결해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거나 기존 지식을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거죠. 예를 들면 역사 지식이랑 최신 기술 동향을 연결해서 미래 사회 변화를 예측해 본다거나 심리학 이론이랑 예술 작품 분석을 결합해서 인간 내면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얻는다거나 이런 게 재구성의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이 능력 역시 단편적인 지식 암기만으로는 길러지기 어려워요. 폭넓은 분야에 대한 호기심, 깊이 있는 사색, 그리고 기존 틀을 깨려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고요. 이건 앞서 말한 호흡이 긴 지식과 사유의 근력이 뒷받침될 때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선별과 재구성은 정보 소비자를 넘어서 지식의 생산자, 나아가 지혜로운 문제 해결자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보를 골라내는 분별력, 그리고 그걸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재구성 능력. 단순히 아는 걸 넘어서 지식을 활용하고 창조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군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건 머릿속에 그냥 쌓아두는 정보 자체가 아니라 우리 생각과 행동을 진짜로 변화시키는 진정한 지식, 즉 지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료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는 것 같았어요. 정확합니다. 자료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많은 정보를 알아도 그게 자기 삶이랑 연결 안 되고 생각과 행동의 변화로 안 이어진다면 그건 죽은 지식에 불과하다는 거죠. 반면에 딱 한 권의 책, 딱 한 번의 깊은 대화, 아니면 사소해 보이는 작은 깨달음이라도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고 세상을 보는 눈을 새롭게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살아있는 지식, 즉 지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공감 능력에 대한 심리학 책을 읽고 나서 다른 사람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됐다면 그 지식은 단순 정보를 넘어서 지혜로 나아간 거죠. 피상적인 정보들은 잠깐의 지적 호기심은 채워줄 수 있겠지만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정보의 양에 집착하기보다 그 정보가 나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내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계속 질문하면서 질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료는 바로 이런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를 추구하는 태도야말로 정보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궁극적인 방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의 그 중요성이 더 크게 다가오네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자료에서는 이런 깊이와 내면화의 중요성이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발견된다는 목회자분의 관점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언뜻 보면 좀 다른 영역 같기도 한데 어떤 점에서 비슷하다고 보는 건가요? 이 부분은 형식보다는 본질,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앞선 이야기랑 맥이 통해요. 자료에 따르면 신앙생활에서도 막 즉각적인 감동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 예를 들어 기도 응답이나 특별한 종교 체험 같은 거에만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험도 의미가 있지만 그게 신앙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만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라는 통찰이에요. 마치 샘물이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계속 솟아나듯이 진짜 영적 성숙과 지혜는 화려한 종교 행사나 일시적인 열심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쌓아가는 내면의 깊이랑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활동의 양이나 강도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변화와 성숙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관점입니다. 이건 지식을 대하는 태도랑도 정확히 같아요. 검색으로 얻는 단편 정보나 일시적인 깨달음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들여 꾸준히 탐구하고 사색하면서 내면의 깊이를 더해가는 호흡이 긴 지식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죠. 샘물이 땅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듯 내면의 성숙을 통해 얻는 깊은 신앙. 종교적인 영역뿐 아니라 삶의 다른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깊은 통찰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검색만으로 얻는 자투리 지식의 한계를 아는 것에서 시작해서요. 시간을 들여 깊이 사색하고 경험하며 쌓아가는 호흡이 긴 지식과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아는 걸 넘어서 그걸 내면화하고 비판적으로 돌아보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힘, 즉 지혜를 길러나가는 데 있다는 점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네요. 어떻게 하면 이 지혜로운 삶을 위한 뿌리를 우리 삶 속에 실제로 내릴 수 있을까? 이거죠.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다양히 자료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5가지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씩 보면서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네요. 첫째, 매일 조용히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확보하라. 단 10분이라도 좋다는 거죠. 외부 소음과 방해에서 벗어나서 오롯이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통해 생각 근육을 단련하는 기초 체력을 기르는 겁니다. 둘째, 좋은 책을 신중하게 골라 천천히 깊이 읽으라. 베스트셀러나 유행 따라가기보다 자기 관심 분야나 삶의 질문과 관련된 좋은 책을 골라서 곱씹으면서 읽는 과정에서 사유의 깊이가 더해진다는 의미예요. 속독보다는 음미하는 독서가 중요하고요. 셋째,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라.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의 진지한 대화는 시야를 넓혀주고 생각의 편협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죠. 넷째,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바로 검색하기보다 먼저 스스로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라. 아까 강조했듯이 자신만의 질문과 고민을 먼저 세우는 게 정보의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고 흡수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마지막 5째, 배운 것을 실제 삶에 적용해보라. 지식은 머리로만 하는 걸 넘어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살아있는 지혜가 된다는 거죠. 작은 거라도 좋으니 깨달은 걸 삶 속에서 실천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 5가지 실천 방안, 특별하거나 거창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분명 당신의 지혜의 뿌리를 더욱 깊고 튼튼하게 만들어줄 거다라고 자료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읽고 생각하기, 좋은 책 깊이 읽기, 깊은 대화 나누기, 먼저 스스로 생각하기, 삶에 적용하기. 네, 정말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들이네요. 정보의 파도 속에서 방향 감각 잃고 막 표류하기보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지혜라는 등대를 향해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럴 때 당신의 삶은 분명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여정으로 채워질 겁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잠언의 한 구절이 떠오르네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요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성경은 정보가 아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순수한 은이나 금보다 더 귀하고 이롭다고 말합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이 지혜의 이익, 그 참된 가치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것이 오늘 저희가 당신께 남기는 마지막 질문입니다.